쿠팡의 2023년 3분기 실적이 사상 첫 8조 원대로 지금 돌파했습니다. 자, 영업이익 5분기 1,000억 원대 이상 흑자 전환하면서요. 자, 쿠팡 이대로 가면은 올해 제가 예상했던 대로 2023년 매출 31에서 32조 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최소 5천억 원 이상 매출 증가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 579 코너 161회 방송입니다. 자, 3분기 실적이 지금 어제 최근 발표돼 갔고요. 자, 쿠팡 매출 규모가 상반기에 15조 원에서 이대로 3분기, 4분기는 현상보다 더 매출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의 실적은 한 32조 원 근접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8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한 보고서, 실적 보고서 보니까요. 지난 2분기에는 1940억 원의 영업이익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였는데요.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8조 1028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1146억 원 정도. 지금 전년 항상 보면은 2분기 비교냐 아니면 1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대비에 비하면은 뭐 18% 매출 성장 6조 8,384억 원보다 많았고요. 또 영업이익도 11%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항상 보면은 실적에서 플러스가 언제 호전되냐 하는데 지금 최소 1,000억 원대 이상 흑자 진행, 영업이익 흑자는 지금 한 5분기 연속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대만에 계속 지금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대만 진출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시장 이 부분 제외하고 에비타 상황을 보면은 아마 영업이익이 더 컸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영업 손실 부분 보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 매출로는 첫 8조 원을 돌파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데 불구하고 제가 한번 주가 상황 좀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오늘 새벽 장을 마감한 뉴욕 상장 보니까요. 17.07달러에서 뭐 1.69달러 약 거의 한 10% 빠졌네요. 하락한 15.38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275억 달러로 36조 원 수준입니다. 자, 올 들어서 2023년 1분기 5월 10일 날 실적 발표, 2분기 8월 8일 날 실적 발표 때도 보면은 보통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1, 2달러 주가가 상승하다가 좀 하락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2분기에서는 8월 9일, 10일, 11일 연속 3일 주가 상승해서 19달러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주가가 계속 15, 16, 17달러대로 계속 레인지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상황 보니까 8월 11일 날 19.31달러, 9월 11일 날 18.90달러, 9월 18일 날 18.50달러, 최근에 10월 24일 날이 18.11달러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 외에는 16, 17달러대였습니다. 근데 장을 마감하고 실적을 갖다 보고한 이후에 거의 한 1.7달러가 빠진 거는 좀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 대해서 한국 시장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매출 실적이라든가 시장 환경은 어느 정도로 이제 호조세로 돌아섰다. 물론 이제 최근에 경쟁 기업인 대형 유통기업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 현대 등 뭐 2023년 3분기 실적은 이제 부진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년 동안의 집합 배송의 고객 상황이 안정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가 상황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주가의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지금 자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대만 상황 이제 뒤에서 설명했지만 대만에 대해서 지금 시장 환경이 계속 급속하게 증가했지 쿠팡의 주가에는 플러스 호전 영향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매출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비 시장 오늘 발표한 이 시점에서도 보니까 소주 가격이 지금 또 올라갔고요. 이미 지난 10월 달에는 케찹, 마요네즈 가격, 또 주변의 일상 생활용품 가격, 소비용품 가격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판매가가 좀 다 오르는 상태에서 쿠팡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시대가 좀 계속되는 시장 환경입니다. 대표적으로 물가,
우리나라 금리 3.5로 동결했지만 계속 지금 물가 상승률,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 부분은 계속 코스트 플러스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은 좀 주춤하는가 했더니 올해도 계속 1,300원대 이상 유지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가는 뭐 1배럴 80에서 90달러 이상.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저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 이 분쟁이 계속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은 소비시장은 올해 이제 금리 영향도 있고 물가 상승도 있어서 소비시장은 계속 위축하다 보니까 체감 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는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물가 상승 요인 소비시장, 그 가운데에서 경쟁 기업들이 어떤 온라인 사업을 접든가 아니면은 대형 오프라인 유통 최강자들이 주춤한 이 시장 구조를 갖다가 쿠팡이 반사익도 가져왔지만은 쿠팡의 충성 고객들이 계속 지금 증가한 것도 영향을 좀 볼 수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자체로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매출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와우 회원 지금 1200에서 지금 한 1100만 명은 넘어서 1200만 명 근접했는데 월 4,990원에 연 6만 원 정도 되네요. 계산해 보니까 7,200원의 시드머니 현금 유동성을 창출했고요. 그 다음 한 번 이상 일회성 분기별로 사용한 활성 고객들은 2,042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 14% 증가, 230만 명 증가했고요. 또 1인당 매출 303달러로 거의 한 39만 7,040원 나왔네요. 7%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호조세가 쿠팡의 매출 규모의 성장 요인에 큰 영향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 2분기가 1,940억 원에서 지금 1,146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41%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 지금 방송에서 나오지만 대만 시장 2022년 10월부터 진출해 갖고 로켓 배송, 직구 배송을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가격대에 따라서 이제 배송 조건이 달라지지만은 현재 MFC 풀필먼트 센터를 갖다가 지금 최근에 해서 2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1개 더 지금 추가한다 그러기 때문에 쿠팡의 풀필먼트 센터 플러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배송 이 물류 비용은 계속 지금 투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대만 시장은 이커머스 시장이 급증하고요. 인구가 한 2,300만 명에 계속 지금 도심부 쪽으로 대만의 대북, 대중, 그 다음에 까오싱 중심부 쪽으로 계속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시장을 계속 공략하면서 앞으로 2년, 3년 후에 장래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14년에 한국에서 지금 로켓 배송을 갖다 2시간 배송 생필품 위주로 쏘아 올릴 때도 일단은 당시에도 뭐 배송 차량에 제가 기억하기도 50건 이하가 돼서 배송을 한 상황이 기억나고 물류센터에서 완 오다 완 핸들링에서 출고 나갈 때부터 적자 구조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뭐 한 박스당 뭐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손실 나온다 이런 시장 구조에서 어느 정도 물동량이 늘어나고 BP점이 오면서 이게 시장이 또 물류센터에서 이게 지금 완화됐기 때문에 이 BP점이 올라가는 대만 시장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 자체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정체하지는 않지만은 지난 쿠팡이 상장한 이후에 20% 이상의 매출 고성장을 했습니다. 자, 상장 전에 22조 원대에서 지금 26조 원대 지난 2022년에 나오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32조 원대 하면은 5조 2천이니까 한 25% 성장이 예상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고성장이 저는 앞으로 쿠팡의 32조 원에서 뭐 35 가더라도 20% 고성장은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내년도 저기 소비시장이 좀 위축되고 경쟁 기업도 그렇게 이제 고객이 주머니를 갖다가 어떤 안 풀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 자체의 어떤 성장 동력은 일단은 저성장으로 기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와우 회원에 있는 1,200만 명이 근접한 와우 회원한테 지금 쿠팡은 쿠팡 플레이 무료로 주고 쿠팡 이츠를 갖다가 배달 앱을 확대하면서 계속 프로모션 10%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있어서
2023년 2분기 멤버십 할인 프로그램 출시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은 적용 중에서 지금 일부 75%에서 2배 이상 늘었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2022년과 달리 배달앱 시장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고객들이 오히려 가서 주문하는 것보다 픽업해서 가는 경우, 또 주문량이 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이 한 60, 70%를 차지하고 있고, 요기요가 지금 주춤하고 이 시장을 갖다가 지금 한 15에서 20%까지 마켓쉐어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쿠팡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먹히면은 매출규모나 지금 늘어나겠지만은 배달앱 시장 주춤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클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쏘아 올린 것 중에 가장 주요했던 것이 기존에 로켓 배송 플러스 3월 29일부터 셀러들에 의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쿠팡의 물류센터, 풀품센터에다가 재고를 시키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까지 말단 배송까지 그 네트워크에다가 지금 그걸 확대시켰기 때문에 배송 물량, 물류센터 내 3자 물량이 증가했고요. 이것도 수익원이 되죠. 또 하나 이제 배송 물량이 증가하면서 우리 라우팅 동선의 배송 밀도가 계속 높아진 것이 이 매출 규모에 이게 좀 큰 플러스가 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사상 초 8조 원대 올라왔기 때문에 고용 인력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데이터 보니까요, 쿠팡의 전 거점에서 아르바이트, 알바가 1인 구조 계속 좀 증가해서 이 부분도 매출에 이어서 지금 비용 구조의 증가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쿠팡 풀필멘트 서비스, 물류센터죠. 또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배송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2023년 5월에 59,521명에서 약 7,778명 증가의 고용 창출됐다고도 하지만은 23년 9월 말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에 포함되면은 67,299명이 지금 쿠팡 인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별로 많게는 쿠팡 인천이 1,500명 증가하고 고양이 2,922명으로 1,000명 정도 증가하고 그 외에 부천, 동탄, 안성 거점 해서 수백 명씩 계속 거점에서 그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서 매출 대비 보통 하루 가서 일하면은 10에서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은 그만큼 나가는 고용 인력, 알바의 비용도 계속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핵심 사업 중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출 규모가 3분기에 8조 1,028억 원 나왔는데요. 쿠팡의 주력 사업, 핵심 사업 부분은 7조 8,178억 원, 18% 증가했고요. 신사업으로 지금 카테고리를 넣었던 대만 사업 분야, 쿠팡이츠, 쿠팡페이 관련은 지금 2,850억 원, 41%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투자를 계속 확대해야 되는 2014년에 한국 상황하고 똑같이 대만 시장은 계속 지금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에비타, 삼각전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제 손실 흐름이 거의 3분기에 2,107억 원 적자 나타내고 있고 전년 동기 한 3.5배 이상 지금 증가한 상황이라고 보고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뺐기 때문에 결국은 쿠팡의 영업이익은 지금 1,146원대 됐지만은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대만을 투자하면서 비용 구조가 줄어간다면은 쿠팡의 올해 매출 규모는 30에서 32조 원. 그렇지만은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원 무난히 지금 사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50에서 60조 원 늘어나서 2022년에 210조 원대입니다. 근데 올해 한 4에서 5% 이커머스 시장은 지금 주춤하고 있어서 225조 원 시장 안에서 쿠팡만이 지금 온라인이나 이 부분이 지금 약진했기 때문에 대형 유통기업이 어느 정도 선방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쿠팡에 지금 독보적으로 4분기도 쿠팡이 달려가는 상황도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미 쿠팡은 1위 기업으로 유통기업 올라갔지만은 쿠팡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따로 하겠지만은 쿠팡의 물류 현장의 과로사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또 거기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 쿠팡의 지금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지금 내재 있기 때문에 쿠팡의 사용의 편리성은 있지만은 쿠팡과 관련된 정부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관계 이런 부분은 쿠팡이 미국의 INC 컴퍼니로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 시장은 확대 중이지만은
아마 대만 시장도 이 부분이 계속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풀어날까? 왜냐하면 고객 지향적인 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앞으로 쿠팡의 매출 실적 호조기에 같이 맞물려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분기별로 8조 원의 상당히 높은 호실적을 나타내서 이 영향은 4분기 연말까지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조철이 579 코너는 쿠팡 실적과 더불어 매출, 환경, 물류, 주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